어, 137번 문제인데 문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잘 봐야 돼. 두 곡선 y는 a ln x. 자, y는 a ln x. 자, ln x를 a 배한 거죠. 그 다음에 y는 x 4제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차 함수죠. 가장 기본꼴. 자, 이 둘이서 한 점에서만 만나도록 하는 양수 a의 값이야.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함수는, 위의 함수는 x가 0보다 클 때에만 정의돼 있잖아. 진수 조건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만나려면 0보다 큰 쪽에서 만나야 되겠지. 얘도 굳이 0 왼쪽까지 그릴 필요는 없을 거란 얘기야. 한번 봐봐. 쭉 하고 내가 y축을 그렸고 이렇게 해서 x축을 그렸어. 위에 친구를 그리면 원래 lnx가 이렇게 생겼는데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양수배가 되어서 모양은 그대로겠지. 그치? 뒤집어지진 않을 거야. 그 얘 같은 경우에는 x 4제곱이니까 그냥 0,0에 접하게끔 이렇게 그려질 거야. 2차처럼. 근데 굳이 여기는 그릴 필요가 없겠지. 여기서 만날 일이 없으니까. 따라서 이쪽을 이렇게만 그려놓고 얘를 y는 x 4제곱이라고 표현해요. 이쪽도 그려야 되지만 굳이 이번엔 그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a배가 된 a ln x를 그리긴 그릴 건데 얘가 뭐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겠지. 그쵸? 얘가 y는 a ln x가 될 거야. 이 좌표는 당연히 1일 수밖에 없고 둘이 한 점에서만 만나도록 하려면 당연히 얘가 아래로 볼록인데 얘 위로 볼록이니까 만나게 된다.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면 당연히 접하면서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치? 한마디로 둘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결국 접한다는 얘기고 접한다라고 하면 자, 이 지점에 대한 우리 관심이 필요해요. 이 지점을 쌤이 x좌표를 t라고 하잖아. t. 그럼 두 가지식이 나오죠. 첫 번째, x 4제곱에 t가 대입됐을 때랑 이 a ln x에 t가 대입됐을 때 그때 값이 동일해야 되지. 함수값이 같으니까 선생님 t 4제곱은 a ln t입니다. 이게 일단 나올 거야.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 t는 1보다 큰 곳에 있겠죠. 1보다 큰 곳에 있을 거야. 자, 이게 일단 첫 번째 기억식이 될 거고 두 번째 또 간단한 거 얘들은 접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통 접선을 이렇게 가지시겠죠. 그러니까 이 지점 t라는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같아야 될 거란 말이야. 따라서 이 친구를 미분한 4x 세제곱에 t를 대입한 4t 세제곱과 얘를 미분한 x분의 a 에다가 t를 대입한 t분의 a가 이렇게 같으실 수밖에 없겠지. 그쵸? 그러면 얘를 니은식이라고 봤을 때 우린 결국 뭐 구해야 되는 거야 문제에서? 양수 a 값 구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해볼까요? 이 두 번째 식에다가 양변에 t를 곱하면 a는 4t 4제곱입니다. 그쵸? 그 상태로 4t 4제곱을 여기 a 자리에 대입을 하면은 t 4제곱은 4t 4제곱 곱하기 ln t 이렇게 되네요. 맞나요? 그래서 t 4제곱 약분하고 그러면 ln t가 4분의 1이니까 t는 2의 4분의 1제곱일 수밖에 없네. 그럼 a라는 거는 4 곱하기 얘 4제곱이니까 2가 될 거고 그럼 a는 2가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그냥 정답 5번이죠. 그지? a와 t에 대한 두 개의 식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데 하나는 함수값이 같다. 하나는 미분계수가 같다. 이 t란 지점에서. 그치? 접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37번은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풀이가 될 것 같아요. 접한다는 거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죠?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오케이. 그럼 당연히 함수값 같고 거기서의 미분계수 같고. 자, 일단 가볍게 출발해봤고 이 138번이 지금 묘하거든요. 108번이 조금 묘한데 좌표 평면 위에 문제 한번 읽어볼게. 점 P가 0,2분의 1을 출발하여서 곡선 Y는 2의 x-1승 더하기 x를 따라 매초 5의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점 P의 X좌표가 1일 때 점 Q의 속력과 점 R의 속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매초 5의 일정한 속력, 매초 5의 일정한 속력, 매초 5의 일정한 속력.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이 P라는 점은요, 자, 조금만 그림 좀 같이 보자. 이 P라는 점은 자,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매초 5의 속력으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도착을 할 거거든요. 그때 X좌표가 1이라 그랬어. 근데 얘는 지금 매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지가 않죠. T로 표현되어 있지가 않죠. T로 표현되어 있지 않으니까 나는 뭐라고 쓸 거 하면 미안,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봤더니 결론이 일단 나와요. 잠깐 시간을 좀 썼는데 잘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 조금 타이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138번인데요. 지금 X와 Y로 표현되어 있는 어떤 곡선이 있고요. 그러려면 얘는 매초 5의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X좌표의 움직임도 T로 표현할 수 있고, 그치? X좌표의 움직임, X의 위치를 T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 함수를 잡을 때 X 함수의 시간에 따른 X의 위치를 내가 FT로 잡으면 Y의 시간에 따른 위치는 GT라고 내가 잡아봤어요. 두 개를 잡았어. 그럼 일단 뭐가 성립할 거냐면 위치 함수를 미분한 X'은 X의 속도 함수가 될 거죠. F't. 속도 함수죠. 속도 함수고 Y좌표를 미분한 G'T는 Y의 속도 함수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매번 5로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F'의 제곱, F'T의 제곱 더하기 G'T의 제곱을 한다면 거기다 루트를 씌우면 항상 5가 되겠지. 그쵸? 매번 속력이 5니까 거기서 루트 하나만 벗겨내줘도 이 첫 번식이 성립을 할 거야. 이걸 기억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이냐? 그게 정확히 몇 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네모초가 되는 순간에 이 P에 도달했고요. 몇 초 걸렸는지 몰라. 근데 네모초가 되는 순간에 P에 도달했어. 그럼 P에 도달하게 되면 P의 X좌표는 몇이니? 1이죠. 맞죠? P의 X좌표는 1이야. 그러니까 여기 T 자리에 네모가 들어가면 그 F 네모는 1이란 얘기야. 인정해? 자, F 네모가 1이야.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Y가 아까 GT였고 X가 FT였으니까 걔를 가지고 식을 세우면 Y라는 GT는 2의 FT-1제곱 더하기 FT라고 써도 괜찮죠? 그쵸? X가 FT고 Y가 GT니까. 그런데 F 네모가 1일 때야. 그럼 여기 네모 대입하면 얘가 1이 되면 2의 0승이니까 1이고 얘도 1이니까 2가 되죠. 그러니까 F 네모가 1일 때 G 네모는 2일 수밖에 없는 거야. 즉 네모초에 P라는 점에 갈 건데 그 P라는 점의 좌표는 자연스럽게 1,2가 될 거라고. 괜찮으세요? 괜찮죠? 그러면 난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이 식을 한번 미분할게요. T에 대해서. 그러면 G'T는 F'T, 얘가 미분 한번 속함수 미분됐으니까 그 다음 2의 FT제곱 빼기 1, 그 다음 더하기 F'T가 이렇게 오겠죠.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네모를 한번 대입해보면 네모일 때의 미분계수가 궁금해서 네모 다 대입하면 G' 네모가 여기 네모 대입되면 2의 0승이니까 1이어서 2F' 네모가 되는 거 맞죠? 괜찮아? 아, 네모일 때 G'은
y의 속도는 f의 속도의 2배구나.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냐면 얘는 항상 속력이 오기 때문에 이 자리에 네모 대입해서 네모 대입해도 항상 25가 성립하죠. 일정하잖아 속력이. 그러면 내가 G' 네모 대신 누구 대입할 수 있어? 이 F' 네모 대입할 수 있죠. 이 자리에 이렇게. 그러면 F' 네모의 제곱 더하기 4F' 네모의 제곱이니까 5F' 네모의 이렇게 제곱이 되는데 걔가 25가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F' 네모는 루트 5가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아? 아, 그러니까 F' 네모가 루트 5가 나올 거라고? 그게 뭘 의미하냐? 네모일 때, t가 네모일 때, 즉 점 P 위에 있을 때 이 지점에서 F의 속도, 즉 X의 속도, 즉 이 X좌표의 속도가 몇이 나온다는 얘기야? 루트 5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Y의 속도는 F의 속도의 2배잖아. 네모일 때. 그러니까 걔는 2 루트 5가 나오겠죠. 아, 그래서 이 지점에서 Y의 속도는 2 루트 5가 나올 거니까 둘의 속력을 합쳐주면 3 루트 5인데 선생님 근데 여기는 속력이라 그랬는데요. 잘 봐. Q라는 건 X로만 움직이고 R이라는 건 Y로만 움직이죠. 그러니까 두 개가 혼합되어 있는 이런 모양이 아니지. 원래 혼합되어 있을 땐 어떻게 해? 좌표평면의 움직임에서는 제곱해서 루트 씌워주죠. 더한 다음에. 근데 여기서는 X축으로만 이동이고 얘도 Y축으로만 이동이니까 각자 속도의 절대값만 씌워주면 뭐가 돼? 속력이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속도가 다 뭐니까? 양수니까 그냥 절대값을 씌워도 속도랑 속력이 같겠죠. 여기서는. 즉 X 속력과 Y 속력을 각자 물어봤다는 얘기는 그냥 속도의 절대값만 씌우라는 얘기고 그래서 루트 5와 2 루트 5를 합쳐서 3 루트 5가 된다. 쌤은 원래 이걸 t와 관련해서 정리를 안 하고 풀 생각이었는데요. 시간에 따른 위치를 나타내야 된다는 필요성이 들어서 x, y 자리에 x는 ft, y는 gt라고 t에 대해서 다시 부여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문제의 흐름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고민을 하다가 다시 생각해 봤더니 프라임의 제곱과 프라임의 제곱을 합쳐서 루트 씌우면 항상 5가 나와야 되는 싸움이고 t가 무엇이 되든지 상관없이 그 다음에 t가 딱 네모가 될 때 그때 x좌표는 1이 되고 그때 y좌표는 2가 될 수밖에 없다. x가 1일 때 y는 무조건 2다. 그런데 이 주어진 식을 각자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마침 네모일 때 f 네모는 1이니까 G' 네모가 F' 네모의 2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런데 그 순간에 그러면 G'이 F'의 2배라면 여기다가 네모가 대입됐을 때는 G' 네모 대신에 이 F' 네모를 쓸 수 있고 그럼 그때 F' 네모는 루트 5가 나올 거니까 X 속도가 루트 5일 때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고 Y 속도는 2 루트 5일 때구나. 근데 각자의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그냥 속도의 양수 버전을 물어본 거를 합하란 얘기구나 라고 일단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평상시에 풀던 문제보다는 조금 꼬아서 낸 문제가 될 거고 138번은 뭐 일단은 이렇게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이네요. 자, 다음으로 이번에는 139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볼게. 이거는 아마도 미분계수와 접선에 관련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한번 흐름 좀 같이 살펴보자. fx는 삼각함수네. fx가 파이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x라 그랬고요. gx는 1차 함수라고 했습니다. 직선이란 얘기죠.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 f1과 g1이 같다. 그러면 이렇게 시작할게요. 가 f1을 먼저 구해볼게. 이게 일단 139번이죠. 자, 139번 f1을 구해보면 1을 그냥 대입하면 파이 곱하기 3분의 파이잖아. 아니, 파이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사인 3분의 파이 몇이야?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파이 이렇게 나오시면 맞죠? 괜찮으실 거고 그러면 G1도 2분의 루트 3파이가 돼야 되니까 나는 GX를 이렇게 적고 가도 되겠다. 최고차 한계수는 모르니까 일단 A로 잡았어.
그런데 1차니까 x-1로 이렇게 잡고 뒤에다가 2분의 루트 3파이라고 적어주면 얘는 무조건 직선이고 1,2분의 루트 3파이를 지날 수밖에 없는 직선이죠. 그러니까 gx를 잘 이렇게 세워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0 이상 3 이하일 때 f보다 g가 항상 크거나 같다 그랬는데, 그럼 내가 결국 얘를 그래프를 안 그릴 수가 없을 것 같아. 자, 분석 한번 해볼게. fx가 지금 현재 파이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x인데요. 자, 이거 한번 보자. 얘들아, 그러면 얘는 현재 주기가 몇이야? 주기 몇이죠? 6이죠. 그리고 최대값이 몇이야? 한 번만 더? 파이, 그치? 파이가 앞에 곱해져 있어서. 그 다음에 최소값은 그러면 마이너스 파이, 이거 맞지? 그럼 내가 얘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 쭉 그려놓고 쭉 그려놨을 때 잘 봐. 주기가 6이니까 사인 함수는 여기서 시작할 거 아니야?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한 주기가 완성되면 6인데 0부터 3까지만 일단 볼 거니까 반주기만 그리면 되겠지. 반주기만 그릴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주기를 그렸고 이 최고 높이는 지금 쫑쫑쫑쫑쫑 하면 이게 파이가 이렇게 될 거야. 괜찮니? 근데 봐봐. 3이 있고요. 그럼 여기 가운데 2분의 3이 있겠죠? 이렇게 2분의 3이 있어. 그리고요 2분의 3 뭐 한 이쯤에 누가 있겠어? 1이 있겠죠. 여기 1이 있을 거야. 그러면 F1과 G1이 같다 그랬잖아. F1과 G1이 같아요. 그래서 G라는 직선이 반드시 여기를 지나야 돼. 맞죠? 둘이 같으니까 G라는 직선이 여기 지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직선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면 망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려야 돼? 항상 그 직선이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근데 여기서 무조건 만나야 되잖아. 그럼 관통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어떻게 그려야 돼? 저 파에 그려야 되겠지. 그래야 빨간색 직선이 하얀색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테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건 뭐냐? 이렇게 해서 직선이 이렇게 생길 때 이때만 성립할 거란 얘기야. 왜냐? 얘보다 기울기가 더 커봐. 자, 잠깐만. 기울기 이렇게 가파르게 한다. 그럼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 부분에선 빨간색이 더 밑에 있잖아. 그럼 안 되지. 이렇게 더 완만하게 하면 여기서 밑에 있으니까 안 되니까 접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1,2분의 3파이가 뭐일 수밖에 없고 접점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렇게 1일 때 둘의 뭐가 같아야 돼? 미분계수가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1일 때 이 삼각함수의 미분계수가 이 직선이 되겠죠. 접선이니까. 아, 끝났네. 뭐만 하면 돼? 얘 미분가액이시면 되죠. 미분가액일게. 그러면 얘를 쭉 끌어와서 F'X 한번 구해보자. 앞에 곱해져 있는 파이는 그냥 파이잖아. 파이는 그냥 파이니까 곱으로 치고, 자, 사인 3분의 파이 x를 미분하면 일단 코사인 3분의 파이 x가 먼저 오고 속함수를 미분한 3분의 파이가 한 번 더 곱해지는 거 맞지? 맞아? 그럼 내가 구해야 될 건 F' 몇이야? 1이잖아요. 1일 때 미분계수 궁금한 거잖아. 그러니까 1을 대입하면 파이 곱하기 여기 1 대입하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이죠. 거기에 3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곱하니까 얘가 6분의 파이 제곱이 이렇게 되겠네. 괜찮아? 답 보니까 저기 위에 분자에 막 파이 제곱이 있는 거 보니까 일단 괜찮잖아. 그치? 그러면은 F'1이 뭐가 되겠어 얘들아? 당연히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될 테니까 이게 A가 되겠죠. 6분의 파이 제곱 이렇게. 한 번만 더 써보면 결국 GX라는 놈은 6분의 파이 제곱에 X-1에 더하기 2분의 루트 3파이일 테니까 G 몇을 구하래? 3? G3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3을 대입하면 3분의 파이 제곱 더하기 2분의 루트 3파이 이렇게 쓰면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죠? 답은 1번이 되네요.
자, 이게 139번이었고요. 다음으로 우리 140번 한번 넘어가 보자. 140번. 잠깐. 140번은 또 세타를 0으로 보내는 삼도극 문제인데 넓이고 도형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 도형만 깔끔하게 잘 분석해주면 될 거야. 주어진 정보는 먼저 AB의 길이가 4고요. 그 다음에 AC의 길이가 2고요. 그 다음 우리가 뭐 각의 이등분선인 건 그림에 표현되어 있고 세타도 표현되어 있고 F세타 보이고요. 그 다음에 G세타도 보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자, 세타분의 F세타 더하기 G세타구나 이렇게 밑에 세타가 하나밖에 없는 걸로 봐서 위에도 0인자가 하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이제 그림만 잘 분석해보자. 쉬울 것 같아요. 어려워 보이진 않거든 문제가. 자, 앞에 그림 봐봐 얘들아. 여기 그림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거 다 뽑자. AC 길이가 2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2예요. 저게 2가 나오는 순간에 AB의 길이가 4여도 아직 먼저 써놓지는 않겠죠? 자, 이 친구는 그냥 2 사인 세타가 되는 게 맞죠? 그쵸? 그 다음에 이 길이는 2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게 맞아. 그러면 남은 길이는 4에서 2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뺐을 테니까 맞죠? G세타는 그냥 금방 나오는 거죠. G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기 때문에 그냥 사인 세타 곱하기 4-2 코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는데 얘를 그냥 그대로 갖고 올라가도 괜찮지만 세타를 미리 0으로 보내도 상관은 없다 그랬지? 0인자를 제외하고 앞에 봐봐 얘들아. 얘는 세타를 0으로 미리 보낼 수 있니 없니? 앞에 거 없죠. 근데 뒤에 건 상관없지 않을까? 왜? 코사인 세타인데 세타가 0으로 가면 코사인 0은 1이잖아. 그러면 4 빼기 2니까 그냥 2가 되어서 사실상 근사적으로 2 사인 세타와 같은 상태가 되겠지. 이렇게 0인자는 일단 건드리지 말고 놔두자.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F세타를 구하는 일인데 잘 보세요. 너희들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잘 알고 있죠? 자,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는데 마침 각을 이등분했더니 딱 이랬어 봐. 이 각이랑 이 각이 같아. 만약에 얘가 A고 얘가 B면 이 길이가 AK라고 했을 때 이 길이는 BK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각이 동일하면 얘 대 얘의 비율이 여기에서 똑같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치? 얘네들도 A 대 B잖아. 따라서 지금 얘 대 얘의 비율이 1대 사인 세타 아니야? 그쵸? 1대 사인 세타의 비율이잖아. 그러면 내가 AE라는 길이가 궁금하잖아. AE가 궁금하면 AE는 전체 2코사인 세타 중에서 그 중에서 1에 해당되는 부분 아니야? 1대 사인 세타라고 나눴을 때. 그러니까 얘가 1 플러스 사인 세타라는 전체 비율 중에서 1만큼을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니? 봐봐. 예를 들어서 봐봐. 이 전체 길이가 3이야. 3이야. 만약에. 근데 얘가 2대 5야. 그러니까 2대 5의 비율이야. 그러면 이 길이는 3 곱하기 7분의 2 아니야? 둘이 더한 거. 7 중에 2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치? 전체 3에다가 7분의 1을 곱할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2 코사인 세타라는 전체 AD의 길이 중에서 얘 대 얘의 비율이면 둘이 더한 1 플러스 사인 세타 중에서 1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분의 1이 되겠죠. 인정하세요? 야, 그런데 이거 미리 근사시켜서 보내보자. 세타 0으로 보내도 될 것 같아. 그럼 봐봐. 세타 0으로 보면 얘 0이니까 1분의 1은 1이야. 얘는 1이니까 그냥 2야.
사실상 이미 2에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 2야. 그러면 F세타라는 친구는 자연스럽게 2분의 1 곱하기 한 변, 다른 한 변, 가운데 있는 사인 세타가 되니까 얘도 2사인 세타라고. 아까 G세타가 2사인 세타였는데 F세타도 2사인 세타면 둘이 더하면 사실상 4사인 세타에 수렴하고 밑에 세타가 있으니까 결국 4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문제 같아요. 방금 나온 질문 중에서는 138번이 조금 특이했던 것 같고 속력을 저렇게 준 거 그 외에는 조금 더 수월하게 풀렸는데 얘들아 한번 물어볼게. 혹시 쌤이 세트 15 질문도 바로 이어가도 되냐? 아니면 시간 좀 필요하냐?